갑상선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만약에 먹지 못한다. 저는 3개월 뒤에 죽어요. 약값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셨나요? 네, 만들었죠. 월세로 대기업 연봉만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대출 빼고 전세는 계속해서 5%씩 올라요. 만약에 전세가 하면 100억이라고 하면은 5억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님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제가 5년 전에 세무조사를 당했거든요. 찐부자만 거치는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정보를 빨리 얻는다고 들었는데 금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금매요? 네이버 부동산 물건을 다 긁어오는 거예요. 어디 알고 싶어요? 청담동 해볼까요? 제일 비싼데? 이 프로그램 안 쓰고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 1시간 넘을걸요? 지금 한 3분? 그 정도밖에 시간 안 됐는데 벌써 매물이 나온 거예요? 한 600개까지. 600개요? 아파트 살 때 역대신 초상도 모르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저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면 뭐겠어요? 역세권은 알겠죠? 여기 역세권이면 그 뒤에 거 너무 궁금한데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집사 아이메피 정지영입니다. 대표님 집사가 뭐예요? 집을 직접 사주기도 하고요. 집에 관련된 것들을 대해서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집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집을 파는 거, 집을 사는 거, 집에 관련된 세금,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삿집 센터도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집사 맞죠? 진짜 집사네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대표님?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제가 여기를 경매로 19년도에 5억 정도 낙찰을 받고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사가요. 어딜로 이사 가세요? 가천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요. 거기는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지금은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입주하는데 뭐 대출 없이 들어갑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대출 없이 들어가셨어요? 그 돈을 어떻게 모았어요? 집을 팔거나 사서 시세 차익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많이 팔아보셨어요? 네, 부동산 매도만 100번 해봤습니다. 매도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저는 잘 팔아요. 이따가 제 매도 무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도 무덤이 뭐예요? 매도하고 나면 그 서류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덤으로 이장한다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어쩌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셨어요? 10여 년 전에 갑상선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목을 쓰는 직업인데 고음불가예요. 목이 안 나와, 목소리가. 그래서 근로소득이 멈췄죠.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만큼은 괜찮겠다 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셨나요? 네, 만들었죠. 월세로 들어오고요. 매도하면 또 돈 들어오고. 월세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가 올랐어요? 월세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긴 하는데요. 대기업 연봉만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대출 빼고. 전세는 계속해서 5%씩 올라요. 만약에 전세가 하면 100억이라고 하면은 5억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박이네요. 저는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만약에 먹지 못한다. 약값이 없다. 이러면 저는 3개월 뒤에 죽어요. 병원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약값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자기가 건강하더라도 이건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후도 있잖아요. 저는 30대인데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나요?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노후에 대한 거는요. 미리 선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말 20대 분 오면 너네 진짜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했던 매도 무덤 집 가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되게 무거워요.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매도 무덤 진짜 생각만 해도 기대되는데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그 매도 무덤이 있는 공간인가요? 무덤입니다. 이렇게 서류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 이거 들어야 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진짜 무게가 장난 아닌데요? 부동산 계약서. 네, 부동산 계약서죠. 매수 계약서랑 매도 계약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막 100개 넘게 했다고 했는데 서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5년 전에 세무조사를 당했거든요. 세무조사요? 네, 부자들은 다 거치는 건데 그거 진짜 찐부자만 거치는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당해봐요. 10년치를 다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세무조사할 때는 그 10년치를 안 본대요. 싹 다 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화나서. 근데 저는 세무조사 당할 때 0원 나왔어요. 그만큼 돈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한 거죠. 진짜 깨끗하네요. 네, 깨끗합니다. 와. 아마 세무
세무조사당에서 돈 안 냈던 사람은 제가 최초일 거예요. 돈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해야 돼요. 증여라든지 상속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아들도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도 잘 하는 거죠. 증여도 해주셨어요 이미? 당연하죠. 증여를 했죠. 증여를 해서 네.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당첨이 됐죠. 아들이요? 네. 몇 년생인데요? 2004년생이에요. 2004년생인데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네, 있습니다. 엄마를 너무 잘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부럽다. 조카도 사줬는데. 조카도요? 언니는 제가 한 10채 정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수익 보고 팔고 그래서 지금 한 두세 채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카도 사주고 친언니도 사주고. 안 사줄 수가 없어. 보이는데 어떡해. 우와. 이따가 여기 팔았던 데 갈 거거든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2억 정도 수익 보고 매도를 했거든요. 얼마 만에요? 1년 만에. 근데 그쪽 지역이 바로 역대신 초상뷰 지역이에요. 역대신 초상뷰가 뭐예요? 아, 내가 너무 짧게 얘기했나요? 네. 아파트 살 때 역대신 초상뷰 모르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저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면 뭐겠어요? 역세권은 알겠죠? 여기 역세권이면 그 뒤에 거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우와. 아, 이거 못 들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10kg 될 것 같아요, 무게가. 그리고 집이 보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잘 팔리는 인테리어. 집을 잘 팔려면요, 깨끗해 보여야 돼요. 청소를 쉽게 해야 돼요. 수납이 잘 돼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잘 팔리는 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조명. 조명. 그리고 대표님 부동산 공부를 매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아파트를 공부는 안 해요. 제 네. 머릿속에 다 있어서 배우진 않는데 여러분이 궁금하면 빨리 찾아드리지. 어떻게 빨리 찾아요? 볼까요? 네. 네. 여기 방은 무슨 방이에요? 제 작업실이에요. 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정보를 빨리 얻는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만 사용하는 건데요. 금매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금매요? 네. 네이버 부동산 물건을 다 긁어오는 거예요. 어디 알고 싶어요? 청담동 해볼까요? 제일 비싼데? 청담동 여기 있잖아요. 네. 아파트 찾으실 거죠? 네. 조회 시작을 누르면 나와요. 이 프로그램 안 쓰고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 1시간 넘을걸요? 지금 한 3분? 그 정도밖에 시간 안 됐는데 벌써 매물이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한 600개까지. 600개요? 600개 중에서 청담동에서 가장 싼 아파트 찾아드릴게요. 청담 휴먼빌 같은 경우 한번 볼까? 단지는 조금 작은데요. 필터링을 또 걸어보면 뭐 금매를 또 넣어보면 금매만 딱 나와요. 와, 이렇게. 저희가 강남구 청담동 물건 봤는데 이번에는 연봉 4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찾는 방법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연봉 4천은 조금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연봉 4천 정도면은 경기도로 조금 가셔야 되거든요. 망포동을 한번 가볼게요.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아파트요. 900개야. 이거는 낡은 단지예요. 제가 알아요. 제일 싼 데가 끝에 있어서 3억 6천? 이거 정확한 숫자예요? 네이버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찾아볼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게 해가지고 3억 6천. 진짜 여기 매매가 3억 6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900개 매물 손으로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리고 유튜브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채널이에요? IVP 정지영이라고 해서요. 8만 3천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다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올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인원이요? 그냥 부동산 공부하고 싶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람들 여기 가서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투자한 거고 아까 역대신 초상뷰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네. 현장에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현장 가는 건가요? 네네네. 가볼까요 이제 그러면? 지도 좀 먼저 봐야죠. 무슨 지도요? 제가 모아놓은 지도예요. 제가 오늘 갈 지도가 있거든요. 아우, 어떡해. 이거 나중에 하고요. 이게 지도 오늘 갈 지도만 찾으면 돼. 오늘 갈 지도만. 이게 다 지도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도. 지도를 왜 모으셨어요? 지도를 봐야지 부동산을 알죠. 오늘 여기 갈 거예요, 여기. 웹지도 보는 거 좋은데요. 종이지도도 보는 거를 봐야 돼. 넓게 볼 수가 있잖아요. 갔던데, 임장 갔던데,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거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쪽 지도예요? 이것도 10년 전일 것 같아요. 10년 전에? 왜냐면 여기가 원베일리가 아니야. 원베일리 전에 재건축 단지. 그게 원베일리가 된 거예요? 네, 원베일리가 여기 원베일리 최근 뉴스에 막 평당 2억 막 이렇게 나오던데. 100억 됐잖아, 100억. 그니까요. 이게 지도가 10년 전이면 대표님 부동산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16년 됐죠? 16년? 저 근데 이거 빨리 현장 가서 보고 싶거든요, 대표님. 미안한데. 빨리 이거 정리하고 우리 저 이사님. 진짜 현장 가서 역대신 초상뷰가 뭔지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이게 임장 복장이에요? 네, 임장 목장이에요. 배낭을 매야 돼. 손이 자유로워야 돼요. 왜냐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그리고
가벼운 신발. 텀블러도 하나 챙겨야 되나요? 네, 물 챙겨야 돼요. 목말라요.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대표님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역대신 초상뷰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단지 그냥 딱 보면 아 이거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드디어 투자 현장에 온 건가요, 대표님? 네네. 아, 대표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 빨리 역대신 초상뷰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역세권. 역세권, 일단 역은 역세권. 여기에요. 이게 단지가 같은 게 아니에요. 저쪽 단지는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거 지금 짓고 있는 건 매교역 펠로시드. 여긴 다 역세권이에요? 네,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대는 뭐예요? 대단지예요. 대단지. 네. 몇 세대 있는데요? 그 2000세대 넘어요. 많으면 뭐가 좋냐면 커뮤니티 시설이 첫째 좋고요. 아, 이렇게 상가 이용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관리비가 싸요. 그럼 시는 뭐예요? 시는 신축이에요. 신축의 정의는 리모델링을 안 할 때까지거든요.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진짜 신축은 4년에서 6년까지. 아, 내가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신축발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는 3, 4년 됐죠. 그럼 완전 신축이네요? 완전 신축이에요. 여기 옛날에 분양가가 어떻게 됐어요? 매교역 프로지오 SK뷰는요, 분양가가 한 4억 후반대였어요. 지금은 얼만데요? 지금은 8억이요. 거의 2배가 올랐네요. 네. 여기 대표님이 투자하신 거예요? 아, 요거는 아니고요. 이쪽 아파트예요.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이에요. 역대신 초상뷰인데 저게 안타깝게도 초등학교가 조금 나눠져요. 네. 여기는 아예 단지 내에 있어서 초등학교 좋은데 역대신인 거예요. 근데 역대신 초예요, 얘는. 그래서 얘가 더 비싸요. 초는 뭔데요? 초등학교 2025년 3월에 개교했대요. 초품화. 그 유명한 초품화. 네네. 제가 역대신 초는 빼고 상도 빼고 뷰를 받은 거예요. 상은 뭔데요? 상권이죠. 근데 이건 동네 상권이고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큰 상권이 있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은 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뷰는 그냥 말 그대로 뷰예요? 네, 이거는 이쪽으로 보면 뻥뷰죠. 영구뷰. 앞에 뭐가 안 지어질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쪽 아파트를 뷰를 받은 거예요, 뻥뷰를. 뻥뷰. 그래- 뻥뷰가 뭐예요? 앞에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영구 조망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아. 그때 되게 비싸게 제가 매도를 하고 나왔죠. 얼마에 팔았는데요? 기억은 안 나는데 시세 차익은 한 2억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아. 가보지도 않고 세입자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다가 부동산 소장이 팔라고 하면 팔고 그러고 팔았더니 2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6가지 요소만 잘 배합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할 때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6개 다 있는데 좋잖아요. 네. 거기 어딘 줄 알아요? 어디예요? 강남이요. 강... 비싸요. 그럼 최소한 그 6개 중에 한 3개 이상 충족하면 네. 실패하기는 힘들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줬는데 뭐 사야 되냐고 단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2026년 내년에 대박 아파트 리스트 역대신 초상뷰로 한 리스트 드릴게요. 거기서 골라 사세요. 그 리스트 받고 싶으면 고정 댓글로 오세요. 대표님은 이미 충분히 부자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I'm happy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저는 집을 사면 왜 이렇게 기쁘죠? 저랑 같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내 집 마련하는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다른 강사님들과 투자하는 방식은 다른 게 있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더라도 16년 동안 수강생을 많이 배출하면서 성공 사례가 이렇게 많은 강사는 없을 것 같아요. 성공 사례가 얼마나 있는데요? 1000건 이상인데 제가 안 세봐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거래를 1조는 하지 않았을까요? 1조요? 1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대표님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공부하지 마세요. 부동산 공부하라고 하는데 저도 다 해보고 그렇게 교육시켜 봤는데 공부는 딱 한 달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시간에 열심히 근로해서 돈을 버세요.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사세요. 한 달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한 달 동안은 뭘 공부해야 돼요? 그래도 영어를 읽으려면 A, B, C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역대
대신 초상뷰 이런 말을 하는데 역세권이긴 하는데 역세권이 어떤 역세권이 좋은 역세권인지 그거는 조금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내 집 마련할 때 조금 더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처음에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현장에서 다 배웠어요. 부동산 소장님 찾아가고 현장 가고 하다못해 떴다방,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시작할 때 믿음직한 멘토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절약해주는 그런 멘토도 여러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간이 돈이더라고요. 우리 시간당 시급 얼마나 비싸요. 부동산 투자도 투자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거는 대출인 것 같아요. 대출을 줄여야 돼요. 대출을 줄이고 어떻게 집을 사냐고요? 대출이 아닌 방법을 하면 되죠. 그리고 대출 중에서 안전한 대출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님, 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출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IMF도 겪고요. 금융위기도 겪고 최근에 고금리 시대도 겪었다 보니까 그때 망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대출을 많이 내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출을 공격적으로 낼 때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조금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까지 되는지 그것도 하면 대출을 현명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대출을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영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영끌의 기준은 자신의 월급의 몇 % 정도? 사실 그거는 나라에서 정해줬는데요. DSR이라고 하죠. 소득 대비 40%라고 하는데 그거는 세전이기 때문에 저는 50%는 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진짜 돈이 부족해서 60%까지는 조금 가능한데 막 80%, 90% 이렇게 풀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어지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하기도 해요. 그런 데는요, 팔기 좋은 물건을 하면 돼요. 내가 힘들 때 팔면 되는 거니까. 정말 통상적인 기준은 50% 정도만 제일 좋다. 팔기 좋은 물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팔기 좋은 물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제가 부동산 매도만 100번 해봤거든요. 너무 잘 알죠. 이 단지에서 어떤 라인을 해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단지 중에 노얄동 노얄층이 있어요. 단순하게 노얄층은 고층이고 이런 기준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또 세세한 걸 봐야 돼요. 특히 엘리베이터 라인 2대가 있는지 1대가 있는지 그리고 주차 대수 진짜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주차가 널널한 동은 또 잘 팔리더라고요. 잘 팔리는 아파트 공식 궁금하다고요? 여기 고정 댓글로 와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대표님은 지금 이미 많은 성공을 이루셨지만 미래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주를 봤는데요. 제가 어릴 때 10대 때 가장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대 때 정말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집에 대해서 되게 열망도 많고 그랬는데 30대 후반에 갑상선암까지 걸렸잖아요. 그런데 제 사주에 60대가 진짜 대운이라는 거예요. 나는 뭘로 대운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좋은 집을 사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개사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제 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사.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다 보면은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토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 같은 멘토를 만났으면 1년 안에 되지 않았을까? 저 10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멘토 만나세요.